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AI 분류 시스템의 흥미로운 이면을 파헤치는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AI가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오히려 확신에 차서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니 이 딜레마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AI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할 이야기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AI가 분류할 항목,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늘어날수록 인식 범위는 넓어지지만 정작 비슷한 것들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게 머신러닝의 어떤 한계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뭐랄까, 태생적인 한계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과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틀린 답인데도 AI는 거의 100%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위험한가요? 그냥 틀렸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AI가 높은 확신 점수와 함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사용자는 AI가 그렇다는데 맞겠지 하면서 그냥 믿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특히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상황에서는요. 그럴 때 정말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런 잘못된 확신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뭐랄까, 좀 비유하자면 경험 많은 전문가가 잘못된 조언을 확신에 차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확신에 차서 뜰리면 더 위험하군요. 그럼 AI가 더 똑똑해지면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선 계층적 분류라는 걸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하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이죠? 아, 네. 그거요. 쉽게 말하면 큰 그림부터 보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큰 그림부터요? 네.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큰 범주를 먼저 식별하고 그 안에서 포유류, 조류 등으로 나누고 다시 그 아래로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내려가는 거죠. 아하, 단계별로. 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구분에 매몰되지 않아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나 과신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로 접근하니 훨씬 안정적이겠군요. 근데 AI가 아예 처음 보는 생소한 데이터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학습 데이터에 없던 거요. 바로 그게 학습 외 데이터, 그러니까 OD 문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OD 문제요? 네, AI는 보통 이런 낯선 데이터가 들어오면 당황하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무조건 답을 찾으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분류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래서 OD 텀지 기술이 중요합니다. AI가 이건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낯선 데이터 경보기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AI에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 능력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오염될 수도 있다면서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조작하는 이른바 데이터 오염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마치 음식에 독을 타는 것처럼 AI의 학습 데이터에 교묘하게 잘못된 정보를 섞어 넣는 거예요. AI의 판단을 왜곡시키려고요? 네, 그렇죠. AI가 분석했으니 결과는 객관적일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이런 걸 악용하는 거죠. 와, 생각보다 더 교묘하네요. 그래서 이거 막으려면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하고 약간의 데이터 오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로버스트 학습 알고리즘 같은 방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체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요? 네, 여기서 국제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ISO, IC 5259-5 같은 표준은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주고요. 아, 그런 표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ISO, IC 42001은 AI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다룹니다. 시스템 전체를요? 네, 이런 표준들은 AI 시스템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라고 하죠. 여기서 데이터 품질 표준 제정에 참여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 KTL이요? 우리나라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건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AI 분류 시스템은 더 많이 알수록 오히려 헷갈리는 딜레마, 그리고 위험한 과신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데이터, 즉 OOD나 악의적인 데이터 오염이라는 도전 과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해결책은 계층적 분류 같은 스마트한 설계, OOD 탐지 같은 안전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ISO 표준 같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핵심은 그거죠.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도구라는 점. 네. 따라서 AI의 성능과 신뢰성은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데이터 품질과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데이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그 데이터에 어떤 편향성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면 그 AI의 판단을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AI의 답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